광주 어등산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의 모든 가치를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순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해안 지방에는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은 세계 박람회장을 재활용해 도시 재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남부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총 3조 원이 투입되는데 전남에만 1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내 신세계 스타필드가 오는 2027년 착공돼 2030년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신세계 측은 그동안 스타필드의 모든 가치를 광주에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사전 협상 마감을 나흘 앞두고 타결에 이를 만큼 신세계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영산강 와이벨트와 함께 꿀잼 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는 모두 41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58개 크기입니다. 설계 등을 마치면 2027년 착공해 스타필드와 콘도, 별꿈 도서관,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을 2030년 개장합니다. 이어 레지던스와 부대시설 등은 2033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콘도 레지던스까지 결합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명소를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사업 진행과 지역 기여 등을 위해 앞으로 3달 이내에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18년 가까이 공전하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금까지 세워졌던 어떤 계획보다 크고 시민들의 염원까지 담긴 복합 쇼핑몰 조성이 마지막 완공까지 순항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C 이영진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화순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눈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7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시장이 강추위 속에 한산합니다.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추위를 버텨가며 물건을 팔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손이 곱아가고 날이 추워갖고 바람 불고. 손님들은 따끈한 어묵 국물과 튀김을 맛보며 잠시나마 몸을 녹입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오뎅 하나 먹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아침에 화순 배가면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담양과 장성, 곡성 등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광주 영하 7도, 목포와 순천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턴 기온이 점차 올라 영하 1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와 영광, 한평 등 전남 서해안 지역에 2에서 7cm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지만 일요일 새벽에서 낮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대 3cm의 눈이 다시 내리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지만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평년보다 추운 겨울은 계속되겠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영광군 군서면의 한 돼지 축사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축사 안에 있던 돼지 550마리는 이동 조치됐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쯤 화순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7선 도전에 준비하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내년 서구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호남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숙고하겠다며 호남 정치에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주택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난방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1,500장이 전달됐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에너지 취약 세대에 바우처 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에 발맞춰 취약계층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였던 여수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운영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동화책을 펼쳐놓은 듯한 도시 포르투갈 리스본. 1998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낭만의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곳 리스본 엑스포장은 엑스포 유치 이전에 도축장, 쓰레기장, 폐유 저장소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가득했던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금은 리스본에서 가장 번화한 신도심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장에 대형 쇼핑센터와 고급 주택가, 기차역,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 인구 2만 5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Green housing, green spaces, commerce, services, equipment, and also the tourism side of it. It's one of the areas of Lisbon that has the best balance between everything. 1992년 열린 세비야 박람회의 부지는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통해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 단지로 거듭났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에 지금은 600여 개 기업과 대학, 병원이 입주하고 연간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Well, we have had periods of crisis that of course, so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whole area it's massive. It's 214 hectares. That's huge. So you can't use it in 24 hours. Make contents for all the expo site. 유럽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통해 여수박람회장의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알아보는 KBC 보도 특집 낭만의 항구도시 여수의 꿈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우리나라 남북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남북권 관광의 핵심인 남해안을 지중해나 중남미의 카리브 해와 같은 글로벌 명소로 키우기 위해 전남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갯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돼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됐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갖춘 전남 등 남북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 남북권 개발에 나섭니다. 전남에만 1조 4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다도해 이 해양도 있고 또 뭐 지리산 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순천에는 갯벌 지유 관광 플랫폼이 조성되고 신안추포도는 음식 관광 테마지로 꾸며지며 해남 땅끝에는 수상복합 공연장이 조성됩니다.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핵심인 남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해안 발전특별법도 국토위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남해안을 짜임새 있게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개발을 주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 스포츠,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개발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에 앞서 전남과 부산, 경남은 지난 7월 KBC와 KNN이 개최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의 남해안 개발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남해안 관광 개발,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권 관광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전남은 부산, 경남과 함께 2024년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을 개최해 남해안을 지중해 같은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돌이쌀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차상위 계층과 우선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은 지난 2001년부터 30여 년간 사랑의 좀돌이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빗누리 초등학교 전교생 및 학부모 일동이 311만 6,73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목포 미지아이병원 이양구 원장의 임직원 일동이 13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성군 보성읍 주봉이리 주민들이 19만 6천 원, 보성군 보성읍 용문이리 주민들이 16만 1천 원, 보성군 보성읍 대야사리 주민들이 10만 6천 원, 보성군 보성읍 우산이리 주민들이 20만 6천 원,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210 00 실버타운 노인정 회원 일동이 11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수의 유명한 먹거리 특산품인 딸기모찌 가게에서 곰팡이가 핀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딸기모찌 본점은 지난 10일 곰팡이가 가득 핀 수제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이후에도 별다른 위생점검 조치 없이 계속 판매를 이어가면서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과 함께 판매한 딸기모찌 안에 곰팡이가 핀 생딸기가 넣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딸기모찌 생산 관리 전반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높아 곰팡이가 빨리 퍼지는데 이를 모르고 먹었다간 복통이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제지한 피해자의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8월 초 투숙 중이던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처리한 내년도 세계선 박람회 국비 8억 6천만 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0월 KBC 미래포럼에 참석한 김진표 의장을 만나 세계선 박람회 국비 반영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국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을 최종 반영했습니다.